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작은 마을에서 말을 잃은 한 소녀가 있었죠. 심리치료도 약도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그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상도 못할 기적의 장면이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저는 에델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린이라고 불렀죠. 7살이던 그 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노르웨이의 겨울은 항상 춥고 어두웠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주셨고 저는 그것을 꼭 안고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초콜릿 자랑해야지. 아버지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네, 아빠. 저는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돌기 시작했죠.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엄마와 아버지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빨갛게 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리나, 괜찮니? 아픈 곳은 없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려도 숨을 들이마셔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엄마가 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목을 살펴보고 여러 검사를 했어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제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도 만나고 언어 치료사도 만났죠.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도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가 왜 말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점점 저는 세상과 멀어져 갔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고개만 흔들었고 학교에서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들이 모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제 곁에서 울었어요. 리나,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한테 말해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만큼 웃지도 않고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말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제 세상도 모두 작아지고 있었죠. 마치 투명한 벽 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사고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는데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리나, 엄마, 잠깐 얘기할 게 있어. 아버지가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창문으로 다가갔죠. 그곳에는 하얀 털을 가진 중간 크기의 개가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회사 동료가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아버지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개를 데려갈 수가 없대. 임시로 며칠만 돌봐달라고 하더라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리니 상태가.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리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동물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 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에 똑똑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어요. 꼬리는 동그랗게 말려 있었고 귀는 쫑긋 서 있었죠.
아버지가 그 개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설이래. 한국어로 눈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설. 정말 이름에 걸맞는 하얀 털이었어요. 처음에는 설도 낯선 환경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했죠. 둘 다 말이 없고 둘 다 세상을 경계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설은 저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혼자 앉아 있으면 조금씩 다가와서 멀찍이 앉아 있곤 했어요. 저도 설을 보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관심을 보여도 저는 고개를 돌렸는데 설을 보고 있을 때만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설의 눈에는 저를 판단하거나 동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설이 처음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설의 따뜻한 체온이 제 옆구리에 닿았죠. 어머, 리니가 걔랑 친해지네. 엄마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네. 리니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설에게 앉아라고 명령했는데 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 훈련된 개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앉아, 설아. 엄마도 시도해봤지만 설은 그냥 고개만 갸웃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설이 한국에서 온 개라면 아마도 한국어 명령어에만 익숙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어를 찾아봤습니다. 앉아가 한국어로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어 발음을 듣고 또 듣고 입모양을 연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설이 제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앉아. 그 순간 설이 바로 앉았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 목에서 소리가 나왔거든요. 리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방금 말했지? 말했어?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소리를 냈을까요? 설은 여전히 제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리나, 다시 한번 해볼까? 저는 설을 바라봤어요. 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따뜻한 눈빛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앉아.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설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앞발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마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았죠. 악수. 저는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이 제 손에 앞발을 올렸어요.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던 우리 리니가. 아버지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설이가 리니를 도와주는 것 같아. 그날부터 저와 설의 특별한 교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명령어를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인터넷에서 발음을 듣고 따라하고 설에게 말해보는 거죠. 이리 와. 설이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기다려. 설이 제자리에서 멈췄어요. 잘했어. 설이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저 역시 설하고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나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말문이 막혔지만 설에게는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왜 한국어로만 말하는 걸까? 엄마가 궁금해했어요. 심리 상담사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흥미로워하며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에게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기존의 노르웨이어는 사고와 연결된 트라우마가 있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럼 리니가 점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
특히 설과 리니의 관계는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설과 함께 있으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어 명령어만 했지만 점차 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나 무서웠어. 어느 날 밤, 저는 설에게 속삭였어요. 그날 차 안에서 정말 무서웠거든. 설은 제 곁에 누워서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설이 제 손을 핥아주었어요.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설에게 한국어로 말하던 중에 갑자기 노르웨이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설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한국어로 시작했다가 아름답네라고 노르웨이어로 끝냈어요. 그 순간 저도 깜짝 놀랐지만 무서우지는 않았습니다. 설이 옆에 있었거든요. 점차 저는 설과 대화할 때 한국어와 노르웨이어를 섞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나,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엄마는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제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후,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을 임시보호가 아니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한 거예요. 설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리니를 도와준 고마운 친구니까. 하지만 단순히 반려동물로만 키우기에는 설의 능력이 너무 특별했어요.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설을 정식 정서 지원견으로 훈련시키는 건 어떨까요? 리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이 좋았습니다. 설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서 지원견 훈련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설은 이미 기본적인 명령어는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람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고급 훈련이 필요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와 설은 함께 훈련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설이 옆에 있으니 무섭지 않았죠. 린, 설에게 진정 신호를 보내보세요. 훈련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설이 바로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죠. 대단해요. 설이는 타고난 치료견이네요.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설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났어요. 제가 악몽을 꾸고 있으면 저를 깨워주었고 스트레스 받을 때면 제 곁에 와서 진정시켜 주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른 아이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훈련센터에는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8살 소년 올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했죠. 하지만 설을 보자마자 달라졌어요. 그게다. 올레가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은 올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올레가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서 올레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설이는 정말 똑똑해요. 제가 올레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올레는 천천히 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설의 털을 만졌어요. 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올레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따뜻해. 올레가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설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돕고 있었거든요. 6개월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설은 정식 정서 지원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린과 설이 학교에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학교 상담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아직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사고 이후로 친구들과 멀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무서우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아버지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설이가 함께 할 테니까 괜찮을 거야. 엄마도 응원해 주었어요. 드디어 저와 설이 학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긴장되었지만 설이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서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이고 이 친구는 설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와, 개다.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그날부터 저와 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희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설은 모든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저도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 설과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설은 제게 단순히 치료견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죠.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설과 함께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동물과의 교감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와서 설이의 활동을 견학할 예정이거든. 저는 조금 떨렸지만 설이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설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든든했거든요.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장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어요. 저와 설의 순서는 오후 2시였습니다. 자, 이제 린과 설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로 말했어요. 저희는 운동장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설은 의젓하게 제 옆을 걸었어요.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죠. 설아, 앉아. 저는 자신있게 명령했습니다. 설이 바로 앉았어요. 그 다음에는 엎드려 일어서 빙글빙글 같은 명령들을 차례로 했죠. 설은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아! 아이들이 감탄사를 내질렀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설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었어요. 설아, 고마워. 나를 도와줘서.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설이 덕분에 나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운동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험해.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운동장 옆 공사장에서 설치하던 대형 스크린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에 고정장치가 풀린 것 같았죠. 스크린이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1학년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른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 선생님들이 외쳤어요. 그 순간 설이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들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설아! 저는 소리쳤지만 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은 1학년 아이들이 앉은 곳에 도착해서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평소에 조용하던 설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죠.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스크린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하지만 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설아! 저는 울부짖으며 달려갔어요. 무너진 스크린 더미에서 설의 하얀 털이 보였습니다. 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설아, 설아! 저는 울면서 설을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급히 스크린을 들어 올렸어요. 설은 다리를 다쳤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괜찮아, 설아. 괜찮을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설을 쓰다듬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설은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뒷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설이가 아이들을 구했어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설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돗개 설 아이들 구하고 다쳐 라는 제목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전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본 한국 사람들이 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설의 영웅적인 행동이 뉴스로 보도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이라는 진돗개와 린이라는 소녀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한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저희를 초청한다니요. 며칠 뒤 더 자세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설의 과거를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거든요. 설이는 원래 한국의 군견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DMZ 지역에서 5년간 복무했던 특수훈련견이었어요. 은퇴 후 개인에게 분양되었다가 노르웨이까지 오게 된 거죠. 군견이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뛰어난 군견이었어요. 여러 번 표창을 받았고 실제로 사람들을 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제서야 설의 행동들이 이해되었어요. 설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본능, 그리고 완벽한 훈련 상태까지 모든 것이 군견 출신이라는 걸로 설명되었죠. 2주 후,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설은 특별 허가를 받아 기내에 함께 탈 수 있었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설아, 내 고향에 가는 거야. 저는 설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설을 보러 온 시민들까지요. 설이다. 영웅견 설이.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대통령님이 직접 저희를 만나 주었거든요. 리나, 설이, 정말 고마워요. 대통령님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설이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대통령님은 설에게 특별한 메달을 달아주었습니다. 명예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설이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개예요. 저도 감사패를 받았어요. 설이와 함께 동물 매개 치료의 훌륭한 사례를 보여준 린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저녁 저희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설이 군견으로 복무했던 부대였어요. 설이를 기억해요. 당시 설을 담당했던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뛰어난 개였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위험 감지 능력도 최고였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구나.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설을 위한 특별한 기념비도 세워주었습니다. 영웅견 설을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설은 자신의 고향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과 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7살 때 사고로 말을 잃었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에델린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린이 아니라 에델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제 진짜 이름이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저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설이 저를 치유해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돕고 싶었거든요. 에델린, 정말 확실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닐 텐데. 네, 확실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설이 제게 준 것을 이제 저도 나누고 싶어요.
대학교에서는 심리학과 동물행동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설이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설은 이제 10살이 되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의 든든한 파트너였죠. 설아, 오늘도 수업 같이 가자. 저는 설에게 말했어요. 대학교에서도 설은 특별 허가를 받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설의 사연을 알고 있어서 흔쾌히 허락해 주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졸업 논문을 쓸 때였어요. 제 논문 제목은 트라우마 아동을 위한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에서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였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닙니다. 저는 발표 시간에 말했어요. 제 인생 전체가 담긴 이야기예요. 논문에는 제가 말을 잃었던 과정부터 설을 만나 다시 회복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 주관적인 경험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특히 언어적 매개체의 변화가 흥미롭네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한 과정 말이에요. 졸업 후 저는 바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치료센터에서 일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26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제 꿈을 실현했습니다. 설센터를 설립한 거예요. 설센터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닙니다. 희망을 나누는 곳이에요. 설은 이제 15살의 노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치료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지만 센터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설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설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설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설 센터에는 설 외에도 여러 치료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구조된 개들이었어요. 버려지거나 학대받았던 개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는 것이기도 했죠. 저희 센터의 특별한 점은 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치료견들이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깊은 교감이 가능해요. 3년 만에 설센터는 노르웨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TED 강연에도 초청받았어요. 설이 제게 준 목소리를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나눌 차례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도 트라우마로 말을 하지 않아요. 설센터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설과 함께한 시간이 20년을 넘어서자 저는 설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누워서 보냈어요. 설아, 아픈 거야?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은 여전히 제가 다가가면 꼬리를 살살 흔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도 예전만큼 힘차지는 않았죠. 수의사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설이는 이제 많이 늙었어요. 노견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설의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이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평소보다 숨소리가 얕았죠. 설아, 괜찮아? 저는 설을 쓰다듬었습니다. 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설아, 나도 정말 행복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그날 밤 설은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평화롭게요. 설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설센터의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문객들이 왔어요. 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저는 추도사에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천사였어요.
설의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영원한 치유자, 설을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설이 떠난 후에도 설센터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설의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직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설의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설 프로젝트는 동물 매개 치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치료사들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각자의 나라에서 설센터와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거였어요. 첫 번째 교육생으로는 한국에서 10명의 치료사가 왔습니다. 설이의 고향에서 온 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싶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설 프로젝트는 2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모두 설이 시작한 기적의 연장선인 셈이죠. 어느 날 밤, 저는 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설아, 보고 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운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 정말 대단하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설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는 이제 50살이 되었어. 설과 함께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진짜 에델린이 될 수 있었어.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설이 한국에서 받은 명예 훈장이었어요. 이거 너한테 돌려줄게. 하늘에서도 영웅으로 살라고. 저는 훈장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설아, 오늘도 3명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말을 했어. 너를 닮은 치료견들 덕분이야. 내가 남긴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고마워. 내 영원한 친구야. 창밖을 보니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얀 빛깔의 별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은 지금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우고 있죠. 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